안녕하세요. 커머1급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진닷컴의 이기적 수험서 상설기출 문제 3회 풀이로 진행됩니다. 함께 문제를 실습해 보실 분들은 영상 설명 부분에 링크를 통해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작업 1시트에 내용을 입력하는 문제는 제가 시험 풀이에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점짜리인데요. 다른 문제 모두 푸신 후에 시간이 남으실 때 A3셀부터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죠. 내용이 조금 적어지고 있는 경향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시험 다른 문제 다 푸시고 남으면 그때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저는 바로 기본 작업 2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시트는 셀 서식 문제 2점짜리 5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1번이요. A1셀부터 G1셀 영역은 바로 블럭 잡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랍니다. 상단 부분에 홈에 저는 지금 화면을 작게 해놔서 안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시험 보실 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이렇게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문제를 봐야 해서 다시 화면을 줄여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크기는 18포인트고 글꼴 스타일 굵게 밑줄 실선 넣겠습니다. 글자의 크기, 홈의 글꼴 부분이 있죠? 크기 18포인트로 해주시면 되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하단 부분에 가 버튼 3개 중에서 첫 번째 가 클릭해 주시면 굵게 지정됩니다. 밑줄 실선도 세 번째 가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A4부터 G의 4영역은 바로 블럭 잡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A4부터 G의 4까지 블럭 잡으시고요. 채우기색 주황색입니다. 홈의 글꼴에 페인트통에 옆에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반드시 표준색에 있는 세 번째 주황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텍스트 맞춤 가로 균등분할 들여쓰기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셀 서식 들어가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숫자 1번 누르셔도 됩니다. 맞춤 부분에 가시면 텍스트 맞춤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가로 균등분할 들여쓰기입니다. 그러면 가로에 요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요. 그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가로 균등분할 들여쓰기 선택해 주시고 확인. 3번 C5부터 C15셀 블럭 잡으면 되죠. C의 5부터 C의 15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또 영역이 있으니까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E의 5셀부터 G의 15셀까지 블럭 잡습니다. 컨트롤 키 떼시고요. 표시 형식을 회계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네요. 회계 형식은 홈 부분에 표시 형식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회계 표시 형식. 이 버튼 바로 클릭해 주시면 끝납니다. 물론 위에 표시 형식 종류 중에서요. 회계 형식으로 고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4번 G3셀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작성일 표시 외와 같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3셀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이고요. 날짜를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슬래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선택되어 있던 것을 좀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여기 목록 중에 찾아보시면 이 형식과 동일한 게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저는 YYY/MM/DD로 되어 있는 이 가장 유사한 형식을 선택을 하고요. 연도 4자리로 되어 있는 것만 Y 2개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형식만 동일하게 연도는 Y, 월은 M, 날짜는 D, year, month, day죠. 자릿수만큼 영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5번 A4셀부터 G15 영역은
A4부터 G의 15 영역은 블럭 잡으시고요. 모든 테두리 적용합니다. 홈의 글꼴에 테두리 부분에 화살표 클릭하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넣으셔야 되네요. 다시 한번 테두리 옆에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클릭해 주시면 기본 작업 2시트의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바로 기본 작업 3시트 넘어갑니다. A4부터 F20 영역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부분을 먼저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A4부터 F20 영역에 대해서 대출 종류가 주택담보대출이면서 대출 기간이 24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 글꼴 굵게, 글꼴색 파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한 개의 규칙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블럭 잡으셨으니까요. 홈에 화면을 크게 해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규칙 들어갑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합니다. 하단 부분에다가 수식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건이 아까 2개였어요. 주택담보대출이면서 대출 기간이 24 이상이었나요? 제가 문제 잠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네, 대출 종류가 주택담보대출이면서 대출 기간이 24 이상입니다. 블럭 잡아놓은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들어갈게요. 새 규칙 다시 들어갑니다. 수식을 사용할 거고요.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 등호 먼저 쓰시고 조건 2개가 이면서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2개의 조건이 모두 합당할 때 이렇게 글자 모양을 꾸며라 하는 거죠. 이면서라는 것은 AND 조건입니다. 여러분께서 등호 쓰시고 AND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대출 종류가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대출 종류에 C4셀만 한 번만 딱 클릭해 주시고요.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셀의 첫 번째 셀만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의 F4번을 2번 누르셔서 대출 종류에 해당하는 열은 고정을 하되 4행부터 20행까지는 각각 값을 비교하면서 이게 서민지원대출인지 주택담보대출인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절대참조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C 열만 달러 표시로 고정이 되고요. 4행은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계속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조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C 4셀이라는 뜻은 $C 20셀까지라는 의미와 동일하죠. 이것이 무엇이라면 주택담보대출. 네. 문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넣어주셔야 하고요. 콤마 찍고 2번째 조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조건은 대출 기간이 24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출 기간의 첫 번째 값 클릭해 주겠죠? F4번 2번 눌러서 열만 고정하고 행은 고정하지 않습니다. 2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크거나 작다 24. 마지막에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식에 해당하는 결과값은 조건부 서식에 따라서 서식을 지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식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식은 글꼴 스타일 굵게 하기로 했고요. 글꼴색 파란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 끝에서 세 번째에 있네요. 선택하시고 확인, 한 번 더 확인 해주시면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이면서 대출 기간이 24 이상인 값들만 굵고 파랗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계산작업 시트입니다. 계산작업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표일에서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해서 근무기간을 표시하겠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근무기간을 출력을 할 거고요. 5년 미만이면 그냥 공백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근무기간 계산하는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 입사일자의 연도를 빼주면 되네요.
그러면 이 계산한 값이 5년 이상이면 다시 한번 이 근무 기간을 계산해서 true에다가 출력하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면 펄스에다가 공백으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나와 있고 그 조건이 참일 때 거짓일 때 출력할 값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if 함수 쓰셔야 되고, 연도 구하기 위해서 year 함수 쓰셔야 되고, 현재 날짜 연도 구하기 위해서 today 함수 쓰셔야 되고, 근무 기간 뒤에다가 연자를 쓰기 위해서 %, 연산자도 쓰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답날 부분에 클릭해 놓으시고 드모 쓰시고요. if 함수 먼저 사용해야 되겠죠. 저는 컨트롤 A 단축키를 눌러서요. 함수 마법사 창을 열어서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조건은 오늘 날짜의 연도에서 입사일자의 연도를 뺐을 때 그 값이 5년보다 커야지 해당 근무 기간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 날짜의 연도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연도를 구합니다. 어떤 날짜에? 오늘 날짜에. 그러면 연도를 구하는 year 함수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날짜, 오늘 날짜의 today 함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이름 상자에서요. 화살표 클릭하셔서 year 함수 먼저 찾을 건데요. 목록이 없으시다면 함수 추가하셔서 year 함수 찾아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요. 그러면 어떤 날짜에 연도를 구할 건지를 날짜를 또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날짜는 오늘 날짜죠. 그럼 다시 한번 이름 상자에서 화살표 클릭하시고 today 함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today 함수. 저는 찾기 귀찮아요 하시면 today 함수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타이핑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인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상단 부분에 수식 입력줄에 if를 클릭을 해서요. 함수 마법사로 돌아올 거고요. 지금 현재 today,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했습니다. 이제 여기 뒤에다가 빼기, 이번에는 입사일자의 연도를 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어쨌든 연도를 구해야 하네요. year 함수 추가할 거고요. 이번에는 어떤 날짜에 이 사원의 입사 일자의 연도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C3셀을 클릭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조건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 if 사이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다시 한번 또 처음 if 함수의 마법사 창으로 돌아왔고요. 조건이 완성이 됐는데 이 조건이 끝에 조금 더 필요하죠. 제가 확대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했고요. 입사일자의 연도를 구해서 뺐습니다. 이 날짜가요. 5년 이상이어야 근무 기간을 출력을 하라고 했거든요. 크거나 같습니다. 숫자 몇보다 5년보다 5보다 크다면 다시 한번 근무 기간을 출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우리가 계산식을 이용해서 근무 기간을 계산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블럭을 잡으셔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신 후에 true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자, 위에 입력된 것은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라는 조건이고요. 그러면 true에서는 근무 기간을 다시 출력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뒤에다가 근무 기간 뒤에다가 연자라는 문자도 넣으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를 이용을 해서 쌍따옴표로 연자라는 문자도 연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5년이 안 되면은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펄스에다가 쌍따옴표를 2번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근무 기간이 5년이 안 되나 봐요. 나머지 채우겐들로 끌어보면 해당하는 사람들만 근무 기간이 출력이 되겠죠. 여러분께서 저의 영상을 2022년도에 보신다면 결과가 동일하겠지만 내년에 내후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에 현재 날짜에
연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표 2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11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으시고요. 학점의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도록 학점의 표준 편차 구합니다. 반올림해야 하니까요. 등호 쓰시고 라운드 함수 사용하셔야 되고요. 컨트롤 A.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학점의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구하는 함수는 stdv입니다. 왼쪽 상단의 이름 상자에서 함수 추가로 stdv 표준 편차 구하는 함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에서는요. 학점의 표준 편차라고 했으니까 학점 범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잡혀 있네요. H3부터 H10까지 자동으로 학점 범위 잡혀 있으니까 저는 바로 위에 수식 입력줄에 라운드 사이를 클릭해서 라운드 함수로 돌아오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값은 stdv로 표준 편차 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수창에다가 몇 번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건지 숫자를 넣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치가요, 여러분. 0.6122554 이런 식으로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표준 편차 결과가 나와 있는데 소수자리 첫 번째에서 반올림을 한다고 하면 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러면 1.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한다면 숫자 2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셔야 되니까 숫자 2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2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수 마법사를 사용을 하시면 결과값을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헷갈리실 때는 숫자를 넣어 보시고 결과값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0.612 출력이 되네요. 다음 표 3번입니다. 제품명이 건조기인 제품의 판매금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평균을 구하려면 보통 에버리지 함수를 써야 하는데 함수가요. sumif랑 countif를 사용하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sumif로 건조기인 제품의 판매 금액을 모두 합계를 낸 후에 그것을 건조기 제품의 개수, countif로 개수를 세서 나눠주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평균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sumif로 제품명이 건조기인 제품의 판매 금액 합계를 내고요. 나누기 countif로 제품명이 건조기인 제품의 개수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답날 부분에 클릭해 놓으시고 먼저 전체 합계부터 건조기 제품의 판매 금액 합계부터 구할게요. sumif 자, sumif 함수는 인수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의 범위, 두 번째 인수는 조건, 세 번째 인수는 합계를 내려고 하는 범위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조건이요. 제품명이 건조기인 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조건 범위는 제품명 중에서 조건은 무엇인 것? 건조기인 것. 건조기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 저처럼 입력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걸 더해야 되죠? 판매 금액의 평균을 낸다고 했으니까 우선 판매 금액의 합계를 내야겠습니다. 판매 금액 전체 블럭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품명 중에서 건조기인 것에 판매 금액을 더하겠다. 전체 합계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확인할게요. 우리가 내려고 하는 것은 합계가 아니고 평균이죠. 이제 이 합계를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평균값이 출력되겠습니다. 위에 수식 입력줄의 맨 뒤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나누기에 해당하는 슬래시 입력하겠습니다. 개수 구해야 되겠네요. countif
컨트롤 A. count if 함수는 인수가 2개입니다. 아까 sumif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할 건지 sum range까지 있었는데요. count if는 조건 범위와 조건만 입력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셀의 개수를 카운트하게 되는 거죠. range는 제품명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제품의 건수는 건조기입니다. sumif 사용할 때랑 range랑 크리테리아 인수 2개가 동일하네요. 건조기는 지금 제품이 3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합계를 3개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건조기 판매 금액의 평균 값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표 4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별이 여자이면서 점수가 70 이상인 합격자 수 구해야 하는데요. 합격자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함수 3개 중에서 dcou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미리 써주셔야 되죠. 조건 쓰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성별이 여이면서입니다. 성별이 여이면서 2개 붙어 있네요. 바로 컨트롤 C로 복사해서요. 조건 넣으라고 한 부분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넣을게요. 문제에서 이면서라고 했죠. 이면서는 앞에 조건부 서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ND 조건입니다. 뭐뭐이거나 또는 이라고 했다면 OR을 쓰셔야 되겠죠. 이 조건 쓰실 때 AND 조건은 조건을 한 줄에 한 행에 나란히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점수가 7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직접 써도 되지만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컨트롤 C, 점수를 컨트롤 C, 조건에다가 컨트롤 V. 조건은 뭔가요? 70 이상인 거.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조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별이 여자이거나 라고 했다면 이 점수에 해당하는 조건이 이렇게 엇갈려서 써졌을 거예요. 지금은 이면서이기 때문에 그냥 나란히 옆에다가 써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제 답 출력해 봐야겠죠? 답날 부분에 클릭하시고 합격자 수라고 했으니까 dcount 함수입니다. dcount 컨트롤 A.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인수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수는 내용 전체,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의 이름, 마지막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내용 전체 잡아주시면 되죠. F14부터 H23까지 블럭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필드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합격자 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합격자 수는요. 사실 접수 번호를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점수를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별은 클릭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함수가 dcount가 아니고 dcount이기 때문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이 숫자로 되어 있는 아이들을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수 필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조건 범위는 방금 입력해 주셨던 I네요. I23부터 J24까지를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하시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여자 합격자 수는 3명이 나오고요. 문제에서 뒤에 또 명자를 포함해서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 나온 부분에다가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 연산자 쓰시고 쌍따옴표로 명자까지 입력하시고 쌍따옴표 닫고 엔터키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표 5번. 학생 코드와 학과 코드 표를 이용을 해서요. 학과를 표시를 하겠다고 하네요. 학과 코드표의 의미는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네 번째 숫자가 CS이면 인문과학, PS이면 정책과학, SS이면 사회과학이래요. 네, 이 학생 코드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를 가지고 와서 그 숫자가 이 표에 있다면 하나, 두 번째에 있는 학과라는 값을 여기에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참조하는 표 값이 이렇게 열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VLOOKUP과 HLOOKUP 중에 VLOOKUP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하시고 등호 쓰고 VLOOKUP 함수 사용합니다. 자, VLOOKUP 함수는 인수가 많지만은요, 방법을 잘 아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찾는 값이에요. lookup value. 우리는 지금 어떤 값을 찾아야 하냐면 이 코드에 해당하는 CS, PS, SS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 값은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있거든요. 학생 코드의 중간에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있는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오고 싶다면 미드 함수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이름 상자에서 화살표 클릭하셔서 MIT, 미드 함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텍스트에서 값을 찾아와야 하죠? 텍스트는 학생 코드입니다. 스타트 넘버는요. 세 번째부터 사실상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거든요. 세 번째부터 두 글자니까 스타트 넘버는 3, 가지고 올 글자 수는 2가 되겠습니다. 입력할게요. 스타트 넘버 3, 가지고 올 개수는 2. 그러면 PS라고 벌써 결과가 출력이 되네요. 자,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부터 결과적으로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다시 한번 VLOOKUP 클릭할 거고요. 가지고 온 이 문자가 테이블 어레이 어떤 표에 있다면 어떤 표에 있습니까? 학과 코드 표에 있는 거죠. 이 코드에 있다면. 그런데 이 값은요, 우리가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참조해야 하는 이 학과 코드 표가 밑으로 밀릴 테니까 이 부분은 블럭을 잡으시고 F4번으로 고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학생 코드 중에서 찾은 미드 함수로 찾은 이 코드가 방금 범위 잡아준 이 코드표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하죠? 하나, 두 번째에 있는 학과 값을 여기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컬럼 인덱스 넘버는 2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랭지 룩업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첫 번째 인수에서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찾는 이 PS라는 값 또는 CS라는 값, SS라는 값이 테이블 어레이에 있는 값과 정확하게 일치할 때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겠다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펄스에 해당하는 숫자 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펄스라고 쓰셔도 되고요. 컴퓨터는 0을 펄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숫자 0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룩업 밸류에서 찾는 값이 그냥 수치상으로 어떤 범위에만 해당이 돼도 해당하는 열의 값을 가지고 온다고 했다면 비슷한 값에 해당하기 때문에 숫자 1 또는 생략 또는 영어로 true라고 쓰셔도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찾은 문자와 학과 코드표에 있는 이 코드의 문자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뭐 여기 없는 AS나 BS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학과 이름을 그냥 막 출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끌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석 작업 문제에서는요. 분석 작업 1시트는 피벗 테이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분석 작업 2시트에서는 부분합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분석 작업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푸셔서 20점 모두 획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분석 작업 1시트 다음 지시사항 처리할 건데요. 피벗 테이블 문제니까요. 바로 피벗 테이블을 삽입을 해보도록 하죠. 동일 시트의 25셀에 시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입력되어 있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삽입 메뉴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간혹 그 본문 내용과 제목이 중간에 행이 없이 붙어 있거나 또는 중간에 이런 부분에 캡션이 단위가 써 있으면요. 범위가 그 제목까지 다 같이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본문 필드부터 정확하게 미리 블럭을 잡으신 후에 피벗 테이블을 넣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제목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클릭해서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자동으로 또 블럭이 잡히게 되는 거죠. 눈으로 반드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동일 시트에 A25셀부터 피벗 테이블을 넣으라고 했으니까요. 기존 워크시트 선택할 거고요. 위치는 A25셀 클릭해 주시면 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당하는 필드들을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제품 코드는 필터, 생산 일자는 행, 생산 공장은 열, 그리고 값에다가는 생산 수량의 합계와 분량 수량의 평균을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품 코드는 필터에다가 자, 그대로 드래그만 해주시면 되죠. 제품 코드 드래그해서 필터에 넣습니다. 생산 일자 드래그해서 행에 넣습니다. 생산 공장 드래그해서 열에다 넣습니다. 생산 수량의 합계, 생산 수량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넣었을 때 합계로 나오네요. 그리고 분량 수량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넣으니까 합계로 나오죠. 클릭하셔서 값 필드 설정이 들어가신 후에 평균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값의 생산 수량의 합계, 분량 수량의 평균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벗 테이블 입력하셨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메뉴 중에 피벗 테이블 도구에 분석과 디자인 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 디자인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총합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총합계 메뉴에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문제 지시사항 그대로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생산 일자를 월 단위로 그룹화하라고 하네요. 생산 일자라고 하면 행에다가 넣어 놓은 게 생산 일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날짜 입력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그룹에 갑니다. 현재 그룹이 일자별로도 월자별로도 그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를 한번 클릭하셔서 그룹화 푸시고 월만 월 단위로만 그룹 선택해 놓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건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기호 넣으라고 했어요. 이게 문제가 길어서 복잡한 것 같지만 쉽습니다. 값 영역 표시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값 영역 표시 형식은 생산 수량의 합계와 분량 수량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겠죠. 값 부분에 있는 이 필드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한번 죄송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말고요. 그냥 클릭하시면 값 필드 설정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 범주 중에서요. 숫자 범주에 가셔서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고요. 확인합니다. 방금은 생산 수량이 합계만 했는데 분량 수량 평균도 값에 해당하니까 이 아이도 진행해 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 클릭, 표시 형식 클릭, 숫자 클릭,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하겠다 체크하고 확인해 주시면 한 번 더 확인, 내용 부분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피벗 테이블은 완료됩니다. 자, 분석 작업 2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분합 문제입니다. 부분합 문제는요. 문제를 다 푸시고 나면 문제에 출력되어 있는 결과값과 동일하게 출력이 되어야 10점을 모두 획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지점별 자동차 판매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지점별로 총 판매량의 최대값을 계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전반기 판매량, 후반기 판매량의 평균을 계산을 할 겁니다. 부분합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렬하는 부분 문제에서 알려주죠.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처리하래요. 여러분 지점 필드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가보시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버튼이 있거든요. 오름차순이라고 했으니까 기읍부터 희음까지 정렬할 수 있는 이 오름차순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대치, 사당, 서초,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자, 그 다음 부분합 진행해 볼게요.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메뉴 중에 제일 오른쪽에 부분합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항상 그룹할 항목은 여러분께서 방금 정렬해 주신 그 필드가 그룹할 항목이 됩니다. 지점이 되겠네요. 첫 번째 사용할 함수와 계산 항목은 총 판매량의 최대값입니다. 함수는 최대값 선택할 거고요. 총 판매량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합 계산 항목에 들어오시면 항상 한 개 정도는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필드명이 많으면 스크롤바에 따라서 가려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가 미리 되어 있던 거 체크 푸시고 해당하는 계산 항목만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처음 부분합 하실 때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와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체크되어 있으면 되고요.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부분합 들어가야 됩니다. 그룹할 항목 그대로 둘 거고요. 이번에는 전반기 판매량, 후반기 판매량의 평균 구할 거예요. 그러면 함수는 평균이 되는 거고요. 계산 항목은 전반기 판매량, 후반기 판매량 두 개만 체크하시고 이전에 계산했던 부분합 계산 항목은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부분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두 번째 부분합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 표시 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체크 그대로 해 놓으신 상태에서 두 번째 부분합을 하시면은요, 이전에 했던 게 지워지면서 또 순서가 뒤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모두 제거하신 후에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저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빼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에다가 표 스타일 밝게 6번 서식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 스타일 지정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스타일은요, 홈에 가시면 있습니다. 메뉴 중에 홈 메뉴 중에서 표 서식에 표 스타일 밝게 6번이죠. 밝게 중에서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이름이 뜨네요. 표 스타일 밝게 6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동으로 블럭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하단 부분에 전체 최대값은 블럭이 안 잡혔네요. 다시 블럭 잡을게요. A3부터 부분합 전체 블럭 다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해주시면 결과값과 내가 만든 값, 그림이 정확하게 순서 정확하게 일치하면 10점 모두 획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크로 작업입니다. 매크로 작업 5점짜리 두 문제 출제되고 있죠. 자, 첫 번째 매크로는요, F4부터 F13 영역에다가 총액 계산하는 매크로이네요. 매크로 이름은 총액이고요. 진찰료와 검사비를 더해서 매크로를 계산을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 먼저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개발 도구에 가시면 삽입 그룹 중에서 이 부분이죠.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단추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를 B15부터 C16에다가 만들려고 했네요. Alt키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B의 15부터 C의 16까지 드래그. 마우스키를 떼시자마자 바로 매크로를 지정하는 창이 뜰 겁니다. 왜냐하면 양식 컨트롤을 사용을 했기 때문이고요. 여기다가 매크로 이름, 총액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록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매크로 이름 확인하신 후에 확인 버튼 클릭해 줍니다. 그럼 매크로 기록이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제 계산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F4셀에다 클릭하시고 등호 쓰고요. 진찰료 더하기 검사비라고 했거든요. 진찰료 클릭, 더하기 키보드에서 입력하시고 검사비 클릭, 엔터키 치시면 계산이 됐네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도록 하겠습니다. 빈 셀 한 군데 클릭해서 계산식 마무리 해주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기록 중지 버튼이 있고요. 또는 개발 도구 메뉴에 보셔도 기록 중지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매크로 기록 중지하신 후에 단추 1에 입력되어 있는 그
글자 바꿔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보시면 텍스트를 총액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양식 컨트롤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텍스트 편집, 딜리트 키 누르셔서 입력되어 있는 글자는 지우고 총액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엔터키 치지 마시고 그냥 바깥에 빈 곳 클릭하셔서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 매크로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겠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요. 도형 있을 거고요. 도형 중에서 기본 도형의 빗면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꼭 이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 도형에는 비슷하게 생긴 빗면이라는 아이도 있고 액자라는 아이도 있거든요. 문제에서 빗면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빗면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동일 시트에 E15부터 F16에 만들래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할게요. E의 15에서 F의 16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마우스 떼시고 Alt키 떼시고 이 개체는 도형이기 때문에 매크로 기록창이 바로 뜨지 않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매크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매크로 지정해 주시고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 보니까 채우기라고 되어 있네요. 매크로 이름 채우기. 그리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크로는요. A3부터 F3 영역에 색깔 채우는 거네요. 연한 파랑으로. 자, 그러면 A3부터 채우기 확인해 주시고요. A3부터 F3까지 블럭 잡으시고 홈의 페인트 통에 화살표 이용해서 표준색의 연한 파랑, 오른쪽에서 네 번째에 있는 연한 파랑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이 끝났어요. 그럼 빈 공간 한번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 중지하셔야 되죠. 왼쪽 하단에 있는 정지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개발 도구에 있는 기록 중지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매크로가 기록이 중지가 되었고요. 도형 안에다가 또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되죠. 텍스트를 채우기로 입력한 후에 이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됩니다. 그냥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텍스트 편집하시고 커서가 깜빡깜빡하면 채우기라고 입력합니다. 바깥에 클릭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글자의 정렬이나 글자 색깔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확인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검토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색깔이 칠해져 있던 부분은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 보고요. 그리고 총액 계산 부분도 지워 볼게요. 그리고 총액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이 되죠. 채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색상이 채워지는 매크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작업입니다. 차트 작업은 2점짜리 문제 5문제 출제되고요. 요즘에 새로운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되도록이면 다양한 유형을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되어 있는 차트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신규로 만드시게 되면 0점 처리되니까요. 수정 작업을 통해서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수업 일수와 중고등학생 요소가 제거되도록 범위를 수정을 하셔야 되네요. 그런데 이 차트 결과를 보시면요. 이 부분에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중고등학생, 고등학생이라는 이 대상에 해당하는 필드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일수도 없어야 하죠. 이 두 개를 빼야 되겠네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제과제떡, 항공정비, 화장품 과학, 앱 개발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블럭을 잡으셔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게 되면요.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차트 데이터 범위는 아예 지워버리시고요. 우리가 새로 블럭을 잡을 겁니다. 우선 분야는 들어가야 되죠. 분야 클릭하시고요. 분야에 인공지능 제과제떡, 항공정비, 화장품 과학을 블럭을 잡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인공지능, 제과제떡, 항공정비, 화장품, 과학 블록 잡고요. 앱 개발 떨어져 있네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앱 개발 클릭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료비와 신청 인원 필드도 넣을 건데요. 인공지능부터 화장품 과학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재료비와 신청 인원 같이 블럭 잡으시고요. 앱 개발에 해당하는 내용도 함께 블럭을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결과와 문제에 있는 결과와 비교를 해보니까요. 범례 부분과 X축의 값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원본 이 부분에서요. 행렬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범위가 제대로 잡혀 있네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범위를 잡으실 때 지금 내용 부분에 대상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일수도 없기 때문에 분야의 인공지능부터 화장품 과학까지 그리고 앱 개발 여기에 해당하는 재료비 신청 인원 그리고 인공지능부터 화장품 과학까지의 재료비 신청 인원 앱 개발의 재료비 신청 인원을 블럭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값들은요. 한 번에 블럭을 잡으셔야 오류를 좀 최소화하실 수 있으세요. 자, 2번 문제. 재료비 계열을 차트 종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지정해야 되네요. 재료비 계열을 보니까 범례에서 보니까 파란색 이 세로 막대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열을요.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전체 계열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조절점 선택된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재료비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예요.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이름이 뜨게 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옆에 보조축에다가도 체크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차트 그림이 비슷해져 가고 있네요. 차트 제목 넣어야 됩니다. 차트 위에다가 추가할 거고요. 제목 그림처럼 이렇게 입력하도록 할게요. 차트 영역을 한번 클릭하시면 옆부분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 옆에 화살표 따라가시면은요. 어디에다 넣을 건지 고르실 수 있습니다. 차트 위로 하겠습니다. 차트 위에 차트 제목이 들어갔네요. 마우스로 안쪽에다가 드래그 하신 후에 입력해 주시면 되죠. 띄어쓰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세로 갑축의 최대값은 500이고 주 단위는 100으로 하랍니다. 세로 갑축이면 왼쪽에 이 값들에 해당하는 거죠.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축서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축서식 메뉴가 뜨네요. 최대값은 500입니다. 최대값 450으로 되어 있는 거 500으로 바꾸시고 엔터키. 주 단위 50으로 되어 있는 거 블럭 잡아서 10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마지막 5번 문제네요. 신청 인원 계열의 인공지능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 표시할 거고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421.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다가 넣겠답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이 계열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한 번 더 클릭하셔야 이 신청 인원 계열의 인공지능만 선택이 되거든요. 이 동그라미 조절점이 얘한테만 선택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바깥쪽에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셔서요. 위치를 아까 안쪽 끝이었나요? 네, 안쪽 끝이네요. 그러면 안쪽 끝에다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은요. 한번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해서 선택하는 건 같고요. 우리 차트 제목 넣을 때처럼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인데 옆에 화살표로 안쪽 끝에다가 하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설기출문제 3회 풀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